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주가는 이제 과거 긴 조정을 받았고 7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8만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반등 성공하면서 꾸준하게 좀 완만하지만 계속 회복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저점 대비 2배까지 올라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금의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향후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외국인은 중립을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스탠스의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서로의 스탠스가 바뀌었죠. 개인은 이제 중립으로 돌아섰고요. 외국인은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매도세로 스탠스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서로 포지션이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신용 잔고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33% 나오고 있고요. 자, 과거 대비 거의 동일한 수준이죠. 안정적인 수치 이어집니다. 이어서 공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자, 그래도 아주 높은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대차 잔고가 같이 올라가느냐인데 최근까지 꾸준하게 내려주고 있어요. 지금 뭐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관련해서는 전혀 신경 쓸 게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8천, 1조 4천, 5조 돌파, 6조 9천까지 올랐고요. 이제 맥스 찍고 다시 내려옵니다. 2조대로 크게 하락했던 작년, 올해도 비슷한 수준. 자, 올해 그래도 이제 저점 잡고 내년부터는 반등 기대가 되고 있는 매출의 상황입니다. 3조대, 5조대 이런 식으로 계속 회복해 나갈 전망이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500, 1100, 3800까지 올랐고 꾸준하게 내려주면서 작년 마이너스 300까지 적자 전환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1200까지 올라가고요. 내년 후년 가면서 조금씩 올라갈 전망입니다. 자, 다만 아쉬운 건 내년 일단 예상치긴 합니다만 올해 대비해서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가 좋지는 못합니다. 내년. 자, 이어서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회복되고 있고 플러스 전환. 자, 내년이 좀 아쉽죠. 횡보 그리고 후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에는 39에서 490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마이너스 400에서 500 좋고요. 4분기 마이너스 30에서 200 폭은 조금씩 줄어든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1분기도 20에서 190.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매분기 좋은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쉬운 건 또 뭐냐? 전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씩 아쉬운 모습, 떨어지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좀 아쉽지 않나? 실적 관련해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70에서 들쭉날쭉합니다. 업앤다운을 반복하면서 최근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올해는 140 정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 가면서 조금씩 더 올라갈 전망이라서 지금은 부채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도 부담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점은 조금 아쉽고요.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과거에 상당히 좋았죠. 11, 20, 24까지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꾸준하게 내려왔고 마이너스 6 작년 그리고 올해 플러스 전환하지만 여전히 2대 그리고 내년 후년 3, 8 요 정도 조금씩 회복은 합니다만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아지기까지는 최소한 3년 이상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선이 되고 있다 정도의 의미를 둬야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배당금 보시면 올해 450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29%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소하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367배, PBR은 8.91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고평가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다소 비싼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의 레벨이요. 그래서 고평가로 말씀드리겠고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07억 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매출은 감소했지만 흑자 기조는 유지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배경으로는 일단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주요 고객사의 3분기 배터리 매출이 감소하면서 양극재 출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도네시아 재련소 공정가치 평가 이익 잔여분이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고 재고평가 손실 환입 등 일회성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을 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 영향으로 출하량은 물론 다소 줄겠지만 재련 이익과 기타 일회성 수익이 더해지면서 흑자 구조가 유지가 될 전망이고요. 또한 연간 양극재 출하량은 전년 대비 5% 정도 증가하면서 회복 흐름이 이어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도 괜찮은 흐름 이어갈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는 기존에는 니켈 재련소 인수를 통해 3원계 기반 양극재에 집중했으나 최근 ESS 시장의 중장기 성장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LFP 신규 증설을 통한 대응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3만 톤 규모의 국내 공장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28년 초 양산에 돌입할 계획에 있고요. 이는 회사의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과 중장기 성장성 확보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ESS는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설비죠. 그리고 전력 수요가 급등하는 피크 시간대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면서 운용 효율과 비용 절감 효과를 또 높이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글로벌 AI 인프라가 확산이 되면서 ESS 수요가 급격히 증가를 했고 이에 따라서 배터리 업체들의 전략적 진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업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SS 관련.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HVM, LMR 등 중저가 전환형 소재 역시 2028년 초부터 양산에 돌입해 전반적인 가동률 회복에 기여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하이니켈 중심 대응으로 실적 개선폭이 제한되겠지만 중장기 성장을 위한 준비는 착실하게 진행 중에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막 엄청난 호재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회복되겠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현재 업황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좀 많이 비싼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는 점. 물론 이제 나쁠 건 없어요. 에코프로비엠도 나쁠 건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간 대비 수익성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실적 모멘텀이 지금 좀 많이 딸리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급성 호재 같은 게 들어오면 또 한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서 이제 올라갈 만한 큰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더라도 조금 점진적으로 서서히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평가 밸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간 대비 수익성에서 좀 아쉽다라는 관점에서 2차 전지주 노려보셨던 분들은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는 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 주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는 23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만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만 여기까지 뭐 당장 가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내년 가면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중기 이상으로 좀 볼 수 있는 목표 주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3만원 제시하되 여러분들 꾸준하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수익에 조금 욕심을 내실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손실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력이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라인은 하나만 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만원 라인. 자,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그냥 목표 주가 밑으로만 맞추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23만원 밑에 맞춰주시고 중장기 보유 관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요 18만원 라인 있죠? 18만원 밑에 위치가 되신 분들은 물 탈 필요 없다는 라인입니다. 요 밑에서는 평단 관리 얼마 안 되면서 비중만 늘어나기 때문에 물 탈 경우 좀 손해입니다. 그래서 물 타지 마시고 18 언더에서는 그냥 보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